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스타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어, 한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창업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로서 사실 요즘 창업 시장을 보면 늘 우려 반, 사실 기대 반도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요즘 기대할 게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좀 이런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창업을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흔히 경영학에서 어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포엠, 그럼 첫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과 관련해서 역시 창업형 인간. 두 번째 하나 중에 하나는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세 번째 마켓, 역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번째 매니지먼트, 이런 역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세 번째 마켓, 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의 시장이 있죠. 흔히 이런 세계 경제 시장,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시장,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시장, 아니면 부산 시장, 광주 시장,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만, 창업에서는 흔히 이런 공급 시장과 수요 시장,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각 아이템 업종별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창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대한민국의 창업 시장이 과거 2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앞으로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이 창업자들에게 늘 한번 저는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자분들에게, 사장님 요즘 사업 경기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이 창업 경기에서 정말 이 호경기였을 때가 있었는가? 너무나 장사 잘 됩니다, 이랬을 때가 있었나? 여쭤봅니다. 한 10년 이상 오래되신 분들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잘 될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오래 하신 분들은 말씀하시죠. 돌이켜보건대 한 1988년에서 90년대 초, 이 무렵이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때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업 어떠세요? 그럼 그때도 불황이에요, 이랬던 것 같아요. 즉, 얘기하자면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 창업 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시점에서 사실은 지나온 20년, 특히 창업 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첫 번째 전기의 시점이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90년대 초반까지의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렵에 그럼 대한민국의 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주요 상권들, 아니면 부산 일대 상권들, 저쪽 광주 충장로, 저쪽 대구의 동성로, 아니면 저쪽 저 마산 창동, 제주도 저쪽 탑동, 이런 수많은 상권들에서 어떤 사업이, 어떤 아이템이 제일 잘 됩니까? 라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 한 4가지 아이템 정도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 두 번째는 원두 커피점이었습니다. 커피 전문점.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최백호 씨의 도라지 위스키, 이런 낭만에 대하여 나오는 다방 커피를 한 번에 무너뜨렸던 게 원두 커피 전문점입니다. 자댕, 도토로 이런 브랜드가 있었고, 세 번째 호황 아이템 중에 하나는 호프집이었습니다. 호프집. 정통 독일식 호프에서 병마다 쫙 호프 먹는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너나 없이 전국적으로 이 일본에서 건너온 호프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하게 된 이런 음식 시장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뤘던 시장이 옷가게, 의류 시장이었습니다. 의류. 그래서 이 의류 시장에서 가장 잘 됐던 아이템은 90년대 초반까지 중저가 캐주얼 의류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저가 캐주얼은 사실은 이랜드의 헌트부터 시작해서 이랜드, 브렌타노, 수많은 이랜드 계열, 아니면 삼성물산 브랜드, 여러 가지 대기업마다
중저가 캐주얼이라는 게 전국 상권에서 가장 노른자 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던 이런 이 잘 나가던 이런 아이템들이 세월이 흘러서 90년대 이런 터널을 지나서 97년 말 IMF, 그다음에 2000년 밀레니엄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 시점, 2009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창업 시장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년 창업 시장에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88년도 최근에 2008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습니다만 2008 베이징 시장만큼이나 88년도 서울 올림픽도 상당한 이런 자영업 경기에 일대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외국계 각종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라이센스 브랜드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도 창업자들이 알게 됐고 그럼으로써 90년대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이 창업 시장의 기폭제가 됐던 게 이 명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명퇴. 그 당시에 명퇴 일기생들은 뭐 은행에 한 20년 근무하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퇴직금 중간 정상도 없었고 퇴직금도 받고 명퇴 위로금도 그 당시에 나왔고 그래서 최소한 5, 6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창업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창업 시장에 나오면서 이 스몰 비즈니스 이 창업 시장이 상당히 일정 정도 좀 이렇게 상당히 화랑을 맞게 되는 그러면서 사실은 요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이 올림픽의 후광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올라가는 체감 경기 자체가 좀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창업 시장 자체도 이런 명태형 창업자들을 위한 아이템들이 서서히 계속 나오게 됐죠. 대표적인 명태형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요즘 뭐 전국의 교회 숫자보다 많다고 하는 CVS,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죠. 편의점이 사실 이때부터 명태형 창업자들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 편의점 같은 아이템이 그 당시에 왜 명태 창업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명태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 선정의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인생 일막 아주 너무나 잘 나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운 자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첫째 중요한 것은 일단 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 중에 하나는 첫째는 남보기에 좀 그럴싸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내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좀 깨끗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투자한 것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알토론 같은 나의 종잣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직장 생활 연봉보다는 좀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던 중에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제과점 뭐 그 당시에 요즘 삼립 계열의 그 당시에 이런 아이스크림 전문점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90년대 초에서 처음으로 한식당 쪽에서 체인 바람이 처음으로 불기 시작하죠.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놀부 같은 브랜드가 그때부터 이제 체인화가 시작됐던 이런 명태 창업자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90년대는 상당히 이렇게 경기 자체가 창업 경기도 올라가게 되는데 또 하나 90년대 초에 이 상당히 이 상권에서 거부할 수 없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90년대 처음으로 아파트 상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이 5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창업하려면 그 당시에는 재래식 상권에 가서 사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90년대부터 사업하려면 이 아파트 상권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파트를 배우 세대로 주고 사업하면 더 낫겠다. 그도 그렇고 것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개발 붐이 일어났죠. 사실은 뭐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부산 구시가지를 배후에 둔 뭐 해운대, 뭐 기장, 뭐 저쪽 김해 장유, 뭐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 중앙로 구도심을 배후에 둔 뭐 둔산, 뭐 저쪽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 금남로 충정로 이런 여기 구도심을 배후로 해서 뭐 저쪽 첨단지구, 상무지구, 뭐 율곡지구, 운남지구 막 이런 전국적으로 뭐 소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강원도 뭐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도 시청 앞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배후에 뭐 단계 택지지구, 당구 택지지구 이런 그 택지 개발 지구 상권이 나오면서 창업자들도 이제는 사업하려면 아파트도 있구나.
아파트 상권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는 상당히 여물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장사가 잘 나갔던 원두커피 같은 경우는 IMF 직전에 또 고급 커피 전문점으로 한 번 또 진화를 합니다. 테이블마다 전부 전화기 하나씩 두고 전화 마음대로 쓰세요. 커피 한 잔에 8, 9천 원, 뭐 7, 8, 6, 7천 원 내세요 했던 이런 컨셉이 나오기 시작했고, 패션 시장, 그 당시에 음식업 시장이 한 20조 원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똑같이 20조 원 시장을 시장 규모로 가지고 있었던 게 의류 시장이었는데, 의류 시장의 중저가 캐주얼이 로드샵 이런 일반 상권에서 뜨다 보니까 온갖 자파 아이템이 동달아서 상당히 잘 되게 되죠. 뭐 액세서리, 신발, 뭐 여러 가지 이런 자파 아이템. 그러면서 사실은 97년 말,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IMF 구제금융 시대를 맞이한 거죠. 사실은 IMF 구제금융 시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혹자들은 IMF 상황과 지금 2008년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창업 시장을 놓고 보면 그 당시 이 IMF 상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90년대 지나고 나니까 그게 호경기가 아니라 참 거품이 있었구나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 느꼈습니다만, 전혀 이렇게 거품인 줄 모르고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IMF 이 환란이 딱 닥치니까 뒤통수를 하나 딱 맞은 시점이었는데, 최근에 2008년 시점은 계속 어렵다 계속 어떻게 보면 잽 맞다가 또 한번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야 이건 뭐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구나, 지하도 있구나, 이런 지금 그런 시기가 요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7년 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 창업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7년 말 IMF 구제금융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창업 시장의 트렌드는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바닥으로 치달으면 창업 시장은 완전 정지돼 버릴까요? 완전 전부 다 망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소위 IMF형 창업 아이템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겁니다만, 그 당시에 미국산 수입소가, 요즘 미국산 수입소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됐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미국산 수입소가 맘대로 수입이 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IMF 시대의 최대 길이나 아이템은 소갈비살 전문점이었습니다. 소갈비살. 미국산 수입소, 소갈비살. 그 전까지의 소비자들은 다들 이렇게 삼겹살 문화에 많이 길들였던 사람들에게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외식 시장 같은 경우는 주류를 놓고 보더라도 맥주보다는 오히려 소주 쪽 수요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매일 삼겹살에 소주 먹던 분들이 이제는 야, 삼겹살하고 가격은 비슷한데 뭐 야, 맛은 좀 다른 것 같다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산 소갈비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열광했었던, 그러면서 그런 게 프랜차이즈까지 연결됐고, 그렇던 시장이 어떤 그 소갈비살 전문점. 동시에 뭐 여기 요 마포구 홍대 있구나 이런 데 가면 돼지고기 집들도 어떤 소위 말해서 그 드럼통 숯불구이라는 뭐 여러 가지 강화 통통구이 같은 이런 집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선술집형 포차형 고깃집들, 이런 집들이 IMF의 최대 수혜 아이템으로 부상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 반면 시장은 항상 부상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보는 또 아이템이 있죠. 경기 하강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커피점들은, 고급 커피점, 그러니까 고급 패브릭 소파 쫙 놓고 했던 고급 커피점은 IMF와 함께 바로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 경기 하강기에는 시설 경쟁력만을 내세우는 데는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교훈을 주기도 했던, 방송에서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업하는데 어려운 분들을 이런 재창업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공중파에서 상당히 이렇게 인기를 누렸었던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공교롭게 저희가 그때 그 한 30여 점 매장을 저희가 그때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야, 이런 분들에게 어려운 시대에 새롭게 재창업함으로 인해서 역시 어떤 국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그때 불과 뭐 6개월을 못 견디고 또 문 닫았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재밌었던 건 그 IMF 시대,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장사해도 명당이 있다라는 그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쓰면서 야, 서울 수도권 이제부터는 창업하시려면 이 아이템,
아이템은 사실은 나무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숲을 보는 관점을 좀 가집시다. 숲을 보는 관점은 상권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상권 분석서를 서울 수도권 30개 상권에 대한 상권 분석서를 쓰면서 저쪽 일산 주염역 앞에서 이 상권 분석서의 마지막은 이 성공하는 가게가 과연 있는가. 여기서 그 당시에 98년도에 저희가 성공 사례를 취재하던 중에 IMF 상황이니까 다들 어려웠고 사업 된다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그중에 호떡 가게가 아주 하나 잘 됐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줄서 그래서 사장님 너무 호떡 가게 잘 되네요. 먹어보니까 먹을만하고. 그래서 그 책 속에 저희가 일산의 호떡 가게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기사를 내면서 그 호떡 가게가 전국적으로 한 800개 이상 가맹점을 내기도 했던 이게 어떤 IMF 시대의 또 다른 이 경기 하강기에 또 다른 이렇게 그 아이러니 내지는 또 다른 어떤 기회 요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IMF 이 여파가 97년 말에서 98년, 99년까지는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2000년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이 IMF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IMF의 트렌드는 어둡고 칙칙하고 좀 이 소박하고 창업형에서도 정말 실속형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2000년부터는 완전 또 창업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소비자들도 야 이제는 좀 칙칙한 거 말고 뭘 좀 깨끗하고 좀 그럴싸한 아이템 없는가? 이러면서 그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들이 점차 화려해지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 뭐 일식 돈가스집이라든지 뭐 찜닭, 불닭 뭐 다양한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000년대 들어와서 야 커피의 오리지널은 에스프레소야. 에스프레소는 빠른 커피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이렇게 커피를 직접 서비스하는 그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매장과 이런 소형 매장으로 완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수많은 아이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2000년부터 주목하셔야 될 것은 창업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요. 어떤 게 바뀌냐면 그전까지는 사업하려면 당연히 음식 아니면 의류 뭐 음식업, 판매업 뭐 이런 쪽이 가장 많았었고 서비스업, 입자 아이템, 먹자 아이템, 놀자 아이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00년대부터 창업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온라인 시장이 열게 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TV만 켜면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홈쇼핑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서 온라인 시장과 홈쇼핑 그리고 전국의 대형 할인 특구 이런 할인마트가 공세를 하게 되죠. 사실은 10만 이상 도시에서는 다들 할인마트 한두 개씩은 다 있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런 고객들의 이런 전체적인 이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는 굳이 이 길거리에 이렇게 로드샵 이렇게 일반 상권을 찾아가지 않아도 대형 마트에 가면 지하에서부터 위까지 완스톱으로 하거나 아니면 홈쇼핑 켜고 전화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켜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죠. 이런 바뀐 패턴으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전에 제일 잘 됐던 중저가 캐주얼 시장이 일반 상권에서는 서서히 안 보이게 되죠. 문을 닫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 2000년 이후에 이런 판매점들이 점차 이렇게 점포용으로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포용보다는 온라인 쪽 아니면 그 당시에 이랜드 같은 회사도 이제부터는 이제 대형 마트 개념. 그래서 2000일 아울렛 같은 이런 사업에 주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000년대부터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나오게 되죠. 이 트렌드는 사실은 이 5일제 근무와도 일정 정도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 2000년 들어서 5일제 근무가 서서히 일반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트렌드 하나가 소위 말해서 어떤 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하나 나오게 되죠. 소비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의 어떤 삶의 가치가 뭔가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새로운 트렌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웰빙이죠. 웰빙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서 창업시장도 웰빙 트렌드로 인해서 아주 수혜를 받는 아이템이 있는가 보면 웰빙 트렌드로 인해서 상당히 위협받는 심지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템으로 구조 개편이 되죠. 그럼 도대체 웰빙 트렌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웰빙 트렌드는 글쎄요. 뭐 다양한 누구나 이렇게 삶의 가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참살이 이게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만 웰빙 트렌드는 최근에 뭐 지금도 공중파에서
이런 건강 관련 프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건강 관련 이런 공중파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웰빙 트렌드를 만드는데 저는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웰빙 트렌드는 지금 2008년 시점 앞으로 2010년 이후에도 당분간 어떤 고객들 특히 소비자들의 중요한 삶의 가치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돼버렸죠. 이런 웰빙 트렌드와 함께 아까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사실은 5일제 근무로 인해서 피해보는 상권은 사실은 이런 오피스 상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어떤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서 직영 매장을 하면서 오피스 상권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제일 장사 잘 됐던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금요일 저녁이 제일 잘 돼 있었어요, 음식점. 근데 이런 5일제 근무로 인해서 이제는 금요일 저녁이 제일 장사 안 되게 되는, 전체적으로 오피스 상권에서는 영업일수가 평균 영업일수가 한 달 26일에서 22일로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점차 소비의 어떤 주체가 이제는 직장인에서 점차 주택가, 직장인보다는 이런 소비의 리더가 오히려 남자보다는 여자 중에서도 여기 계시는 30, 40대 여성 주부층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창업하려면 이런 여성 주부를 대상으로 한 아이템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주부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게 웰빙 음식이고 어떤 게 웰빙 트렌드에 맞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요즘 그럼 주부들 대상 사업이 사실 요즘 2008년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주부들이 밖에 나가서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맘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수준이라고 봅니다. 10,000원. 그래서 요즘 보면 주부 대상의 아까 웰빙 트렌드의 수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뭐 야채 샤브샤브 같은 아이템도 하나의 일종의 수혜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류 아이템도 보면 저녁에 8,000원짜리를 점심에 6,000원. 그 6,000원으로 하면서 맥주 한 잔 시켜서 쫙 건배해도 n분의 1로 계산하면 1인당 10,000원이 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장사 이렇게 사업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매장들은 요즘 특히 외식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객단가 10,000원 이하. 이런 류의 아이템이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되는. 정리를 하자면 최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업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창업시장은 이제는 창업자들이 문만 열면 다 성공한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준비해서 창업하자. 제대로 준비해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교육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교육시장은 계속 늘고 있고 모든 지자체마다 창업교육 그 프로그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시장과 함께 교육과 함께 사실은 이제는 은퇴형 창업, 청년 창업, 주부 창업, 창업의 이런 포커스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 요즘 시장도.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도 사실은 한 가지 아이템이 10년간은 이런 아이템보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떤 그 2000년 이후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좀 창업 시장의 모새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 은퇴형 창업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너나 없이 어떻게 보면 이 부안해동형 창업도 많았습니다. 누가 뭐 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수요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이건 쉽지 않구나. 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필터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 자영업자들, 이 창업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걸 입안할 수 있는 이런 부서도 생겨나고,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이런 재단법인도 생겨서 소상공인들에 위한 다양한 창업 정보, 이런 창업 콘텐츠도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뭐 심지어는 컨설팅 서비스까지 직접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창업 시장에서 정말 이 제대로 된 성공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나온 20년 동안의 이런 창업 시장의 이 수많은 오르고 내림,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립니다.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데 이 시장 상황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상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과연 이 시장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직접 배팅, 액션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이 경제는 뭐 남 얘기 아닌가, 이 시대는 정말 지난 것 같고요. 이 창업 시장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나의 알토란 같은 자금을 베팅한다면 이 창업 시장에서 정말 안정적인, 그리고 정말 미래 가치까지 연동되는 성공 창업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